교육권 무소속, 마포소속이라고도 합니다. 진짜 마포 사람, 교육권 정명수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10분 연설에 참석 이전에 토론회에 참석을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30일 이내에 10%의 지지율인가요? 아니면 5%의 지지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한 여론조사는 있었는데 선거법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10분 토론회로 대체하도록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10분 연설을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옆에서 우리 기호 5번 노동당 하윤정 후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호 3번 후보와 기호 3번은 본인의 당선 윤무와 무관하게 이제 전국 비례대표의 목적도 있으신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노동당 후보, 그리고 20대, 만 나이로 따지면 20대 청년이 왜 출마를 했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10여 분 얘기를 들어보면서 마음이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 고민하고도 많이 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민의 아픔과 서민의 고통을 대변할 수 없는 이 정치판에서 서민을 대변해서 본인이 직접 정치의 목소리를 한번 내고자 출마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20대 청년이 얼마나 정치의 불신의 벽이 높고 정치 혐오의 벽이 높으면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서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국회의원까지 출마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다 보면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정치가 정말 바뀌겠냐고, 뽑아주면 정말 제대로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겠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정치 불신의 얘기죠. 정치 혐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살기 힘들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데요, 이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요? 물론 제가 무소속으로 나오게 된 과정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정치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지만 또 기대를 갖습니다. 투표를 합니다. 박근혜 정권, 박근혜를 투표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후회들을 많이 하시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지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정치가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치가 정의롭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볼까요?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고성장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경제 재편을 해야 합니다. 이걸 경제민주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뭡니까? 재벌 대기업의 개혁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치권이 정의롭지 않고 재벌 대기업에게 올바른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정치가 정의로워야 경제민주화도 만들 수 있고, 우리 저성장 시스템에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경제를 재편해서 나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런 대목에서 서민을 대변하는 경제 살리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당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야당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과정에서 제가 무소속으로 나오게 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이후에 IT 사업을 20년간 해왔고요. 사업을 하면서 20년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활동을 했고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을 만들면서 경제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청년 대변인으로 반값 등록금 전국 학부모 대표로 청년들과 함께 소통해왔습니다. 남들이 정치를 하고자 할 때 저는 일심양명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묵묵히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2009년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님의 서거였습니다. 우리는 두 분의 대통령을
행복하게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앞서면서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지역 패권 정치에 넘어졌습니다. 아직 제 꿈은 포기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마포에서 태어났고 마포에서 50년 자란 마포의 정치인입니다. 20년간 마포에서 사업과 IT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 을의 지역 패권 정치, 구태 정치를 누구 못지않게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공천 배제는 본인의 막말 등 본인의 행실 때문이지만 그 이전에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줄 세우는 정치, 특권 정치, 구태 정치, 해거리 정치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무소속, 마포소속 기호 6번 진짜 마포사람 정명수를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4년 전에 정청래 의원과 경선을 치렀고요. 1년 전부터 당내 경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5일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요? 당이 부담스럽다고 징계를 받은 막말 정치인 정청래의 추천으로 대리 정치인 낙하산 공천이 결정됐습니다. 마포가 국회의원의 사회주입니까? 용산구에 사는 사람을 마포에는 훌륭한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인가요? 그저 지나갈 사람, 의원직을 4년 임대할 사람, 꼭두가 씨를 내세워 대리정치하는 게 과연 민주정치일까요?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마포구민을 무시한 난장판 공천, 낙하산 공천, 셀프 공천으로 국민의 뜻을 묻는 상향식 공천은 말장난이 되어버렸습니다. 야당의 정당 민주주의는 실종됐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포구민의 공천을 받아 저는 무소속으로 마포 소속으로 다시 제 꿈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마포구민과 함께 정당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마포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는 기호 6번 무소속을 찍어주시면 마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정치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호 6번 무소속을 부탁드립니다. 앞에 예정 없던 일들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지역 공약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마포구, 강북의 강남이라고 부르듯이 부동산 가격도 높아졌고 최근 들어서 연남동 숲길 등등 녹지 공간도 많아졌고요. 주거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마포가 제일 크게 풀어야 될 문제, 제일 먼저 풀어야 될 문제는 교육이었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15년 전에 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친하게 지낸 옆집이 이사갑니다. 옥동으로 이사가고 압구정동으로 이사가고 대치동으로 갑니다. 교육 때문입니다. 지금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들과 상담을 해보니까요. 똑같더라고요. 또 이사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 교육의 여건이 되면 냅두면 안 됩니다. 획기적으로 마포의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서 바꿔야 됩니다. 2017년 마포구청장이 추진하는 마포중앙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굉장히 크게 만들어집니다. 다른 구나 다른 시가 운영하는 자기개발 특성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획기적으로 소프트웨어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대학 입시 30% 이상 입학사정관제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서울시와 서울교육청과 마포구와 국비를 동원해서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즉 입학사정관제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모든 중학생, 중학교 고학년과 상담하는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몇 가지 성산역, 서부광역철도의 성산역 신설과 합정동의 군부대 이전은 제가 1년 전부터 노력해왔던 공약입니다.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포가 선택하면 정치가 바뀝니다.
시민이 이겨야 정치가 굴복합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정명수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